4.3 보궐선거가 전국 5개 지역에서 치러졌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문경시에서 2명의 시의원을 다시 선출합니다. 통합신공항 사업이 다시 박차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이전 지역을 결정하고 내년에 첫 삽을 뜬다는 계획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며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함창 중고등학교를 소개합니다. 인도가 없어 주민들이 차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니는 범어동의 한 골목길을 박정권 수성구 의원이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공석인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자리를 채우기 위한 4.3 보궐선거가 전국 5개 지역에서 치러졌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문경시에서 2명의 시의원을 다시 뽑는데요. 선거 당일 투표소 분위기와 유권자들의 바람을 김신혜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투표함이 조금씩 채워집니다. 오전 6시부터 14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청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문경 시민들은 시의 발전을 바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일자리를 못 찾아서 좋게 저런다는데 그 일자리도 좀 찾도록 해주고 여러 주변에 구석구석 좀 찾아서 열심히 참 일하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없는 사람 벌어먹게 그래 좀 잘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선거가 치러지는 문경시 나라 선거구의 유권자 수는 모두 3만 7천여 명. 낮 시간대가 되면서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9%대에 머물던 투표율이 오후 5시에는 38% 가까이 올랐습니다. 단 오후 1시 집계부터는 사전투표율이 합산됐습니다. 지난주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율이 17.4%였습니다. 이번 문경시의원 보궐선거에는 나선거구의 5명, 나선거구의 2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점촌 2, 4, 5동이 걸친 나선거구는 지난해 11월 이상진 문경시 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했고 점촌 1, 3동과 호계면의 나선거구는 지난 1월 이승준 시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이번에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당선자 임기는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3년 2개월입니다. 유권자들은 최근 지역 기초의원들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은 만큼 당선자에게 청렴과 정직을 당부했습니다. 요즘 비리도 많은데 문경시를 위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이 됐으면 좋겠고 문경시를 좋은 문경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문경시 의원 나라 선거구 보궐선거 개표 결과 나 선거구에서 자유한국당 서정식 후보가, 라 선거구에서는 자유한국당 이정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보수색 짙은 문경에서 2석의 시의원 보궐선거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모두 차지했습니다. 40.5%의 투표율을 보인 나 선거구에는 자유한국당 서정식 후보가 5,069표의 득표로 득표율 57.25%로 당선됐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2, 4, 5동 주민 여러분과 항상 뒤에서 저보다 더 열심히 함께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다 함께 더 좋은 점천동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갑시다. 5명의 후보가 격전을 치른 나 선거구는 무소속 신성호 후보가 25.5%의 득표율을 거뒀고 유일한 여당 후보이면서 여성 후보인 김경숙 후보를 비롯한 3명의 후보들은 15%의 득표율에도 못 미쳤습니다. 2명의 후보가 승부를 겨룬 라 선거구는 44.6%의 투표율 속에 4,137표의 득표로 득표율 62%를 획득한 이정걸 후보가 37.9%에 그친 무소속 장봉춘 후보를 따돌리고 승리했습니다. 먼저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많은 지지를 해준 것은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 이정걸이가 입성을 해서
그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의회는 이로써 그동안 2명의 quorum을 메우면서 무소속 의원 1명이 줄고 자유한국당 의원 1명이 늘어나 10명의 의석을 모두 채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년간 진전이 없었던 통합신공항 사업이 다시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이전 사업비 산출 문제를 합의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이전 지역을 결정하고 내년에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인데요. 통합신공항 출범을 위해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를 권수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비 문제가 합의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최종 부지를 결정한다는 목표인데 우선 상반기엔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이전 후보지에 대한 지원 방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동시에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에선 이전 후보지 결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하반기엔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을 마련한 후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3월 의성군과 군위군 2곳으로 후보지가 좁혀지고 난 이후 1년 만에 진척입니다. 대구시는 큰 틀에선 주민 지원 계획이 수립돼 있고 두 지자체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기간 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지원 사업비로서 3천억 정도에 대해서 합의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사실은 이견이 생기거나 하면 이거는 늦어질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그 부분이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고 주민투표까지 가는 데까지는 상당 부분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전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까지 완료되면 내년 초엔 2025년 완공을 향한 첫 삽을 뜨게 됩니다. 동시에 대구공항과 K2 군공항이 떠난 자리도 개발에 들어갑니다. 대구시는 중구 전체 면적에 버금가는 이 넓은 부지를 개발할 청사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신도시 계획의 기본 컨셉은 첫 번째는 수변 도시로 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벤치마킹할 지역은 말레이시아의 행정 수도가 옮겨간 부트로자야의 모델을 표류했던 통합신공항 사업이 이번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며 새로워진 교육 환경에서 학습에 몰두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즐겁게 자신의 재능을 키워가고 있는 함창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전병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학교 강당에 흥겨운 봄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학생들은 지휘에 따라 연주가 한창입니다. 7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함창 중고등학교 오케스트라입니다. 올해 8번째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보고 싶은 이제 문화적으로 여기가 좀 소외적이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러 오시고. 축구부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입니다. 창단 8년째를 맞는 축구부는 상주 상무 U15 축구팀을 운영하며 전국대회 3년 연속 준우승을 거뒀습니다. 스포츠와 문화예술 등 예체능 계열에서 학생들이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신 학습 장비도 눈에 띕니다. 분필을 사용했던 칠판은 이렇게 손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글을 쓸 수 있는 전자칠판으로 전화급 교체됐습니다. 해외 학교와 연계해 실시간 화상 영어 수업을 경북 최초로 진행했으며 2015년 농어촌 자녀 특별전형 교육부 지정 과학중점학교가 됐습니다. 71년이 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과학고등학교에 버금가는 그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며 새로워진 교육 환경에서 학습에 몰두하고 공부하고 있는 함창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오늘도 세계를 품고 더 넓은 곳을 향해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과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의원 발언대 순서입니다. 오늘은 박정권 수성구 의원이 인도가 없어 아이들과 주민들이 차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니는 학교 옆 골목길에 직접 나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발로 뛰는 우리 동네 구의원 수성구의회 박정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수성구에 교통 약자를 비롯한 보행권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 직접 나와봤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5년 전부터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그런 국제안전도시 기준에 맞는 생활 속의 안전제도가 실천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곳 범어동의 한 초등학교에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뒤쪽에 학교 옆으로 인도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인도가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중앙에 중앙선이 있는 차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학교의 아이들이 이 도로를 곧잘 이용을 하고 옆쪽에도 담이 있어서 아이들이 도저히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 역시도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이곳 길 말고 다른 길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실태를 좀 파악을 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차가 이렇게 지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그리고 어린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보행권이 전혀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게 수년 동안 아직까지 이런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곳 현장을 직접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차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학교 옆 골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차량 통행과 함께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되어 있는데 학교 후문이긴 하지만 학교 바로 앞에 인도가 없다는 게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위험한 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차도이더라도 주민들이 인도를 이용할 수 있는 보행권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가 두 대가 와버리면 지금도 이 지역 어르신이 지나가 다니시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요지도 있기 때문에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수성구청 관계자분과 전화 통화를 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저 박정권 의원입니다. 예. 여기 이제 그 아까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수성구청에서 어떤 뭐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 어떻게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부지 관계 때문에 대구시 소관부서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제 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부지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됐습니다. 완전하게 도로를 이렇게 확장을 해서 하지는 않더라도 보행자 동선 정도는 우회 도로를 이용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공사비라든가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뭐 구청에 이제 추경이라든가 그러면은 뭐 국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협의해야 될 그런 절차는 남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은 뭐 이게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거의 진행이 되고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팀장님 고맙습니다. 좀 잘 살펴주시고 우리 뭐 수성구가 좀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우리 수성구 관내에는 이런 보행자들이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도로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는 앞으로 이런 실태 조사를 해서 보다 더 보행자들과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 또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뛰어다니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 발언대 수성구의회 박정권 의원이었습니다. 대구 동구보건소는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방역 소독을 실시합니다. 하수구나 풀숲에 밀집한 모기 서식지 등에 차량과 휴대용 분무기를 이용해 약품을 살포할 예정입니다.
동구보건소는 지난 2월부터 방역기동반을 구성해 공동주택 정화조 3,775곳에 모기 유충구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경북 경산에 첫 여성 안심주택이 들어섭니다. LH 대구경북본부는 경산시 하양읍 일대에 있는 주택 13가구에 혼자 사는 여성들의 안전을 돕기 위한 각종 방범시설을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창문과 배관에 방범용 방충망과 방범 덮개를 설치하고 비상벨과 CCTV, 무인 택배함을 갖출 예정입니다. 여성 안심주택이 지역에 들어서는 건 서울에 이어 이번이 처음으로 LH는 올해 260세대 시범 공급을 마치고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시 동구가 동구관광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동구의 자연 경관과 역사 문화자원, 축제, 먹거리 등 다양한 소재를 작품화한 동영상을 뽑게 됩니다. 응모 기간은 5월 말까지로 제작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후 참가 신청서와 파일을 제출하면 됩니다. 동구청은 2차례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0일 홈페이지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 9편에 최고상금 150만 원부터 100만 원, 50만 원, 10만 원씩 차등 분배됩니다. 정부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인 샛들마을 사업에 경북도 내 16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샛들마을 사업은 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고 중앙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관하는 상향식 공모사업입니다. 올해는 전국에서 119개 사업이 신청돼 이 가운데 10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북은 경주, 영천, 군위, 의성, 영양, 영덕, 고령, 예천, 봉화 지역 농어촌 13개 사업과 안동, 영주, 문경의 도시 3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안동시가 도심지 도로의 상습 교통체증 해소에 나섰습니다. 출퇴근 시간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 안동 MBC에서 성창아파트 구간 중 성창아파트 방향 400여 미터를 한 차선 더 늘려 2차선으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현재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협의가 완료되면 공사에 힘을 쏟아 올해 상반기에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동시 보건소와 안동교육지원청이 조리실을 갖춘 학교를 대상으로 조리도구 세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의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55개소에 칼과 도마, 행주, 식판 등을 무작위로 검사한 결과입니다. 이번 검사는 안동교육지원청 직원이 각 학교를 방문해 가금을 제취하고 안동시 보건소에서 대장균 검출 여부 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예천군 농업기술센터가 경북도의 양봉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장원벌 확대보급 시범사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일 농업인회관에서 열린 교육은 시범사업 대상자와 시군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원별 사원관리 기술 교육, 분양시기 협의 등이 이뤄졌습니다. 장원벌은 예천군 곤충연구소와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개발한 정부 장려품종 1호 꿀벌로 일반 꿀벌에 비해 30% 이상 꿀 생산량이 높은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봄철 드라이브 코스로 사랑받는 팔공산에서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오는 5일부터 5일간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동화교에서 수태골에 이르는 3km 구간에 벚꽃 터널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벚꽃길 시민 걷기 대회를 비롯해 힙합 경연대회와 장기자랑 이벤트 등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즐길거리도 마련됐습니다. 5분 축제는 지난해와 다르게 시민들과 함께하는 벚꽃길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또한 젊은 층을 좀 흡수하고자 80 갓 탤런트와 그리고 I am a 랩스타 힙합 경연 대회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이번 행사의 메인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벚꽃 향연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가 이달 26일까지 공중화장실을 일제 점검합니다. 시는 공중화장실 내부와 외부의 청결 상태, 화장실, 비누 등의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 등 이용자 불편 사항을 점검합니다. 특히 탈취제와 소독 등의 위생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관광객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수성구가 구상시인 탄생 100주년을 맞아 고모역 복합문화공간에 기념 시비를 세웠습니다. 시비에는 구상시인이 북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시 고모역이 새겨져 있습니다. 구상시인은 1953년 경북 칠곡으로 피난와 지역에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펼쳤으며 1999년과 2000년에는 노벨문학상 본심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수성구는 시비 설립에 이어 구상시인의 삶과 문학 세계를 들여다보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연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파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적으로 중지됐던 월영교 분수가 다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월영교 분수는 올해 11월까지 주말마다 낮 12시 30분, 저녁 6시 30분, 저녁 8시 30분 하루 3차례 20분 동안 운영됩니다. 안동민속박물관은 특히 야간에는 주변 야경과 분수의 조화, 벚꽃과의 조화도 함께 느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와 일본을 오가는 하늘길이 더 넓어집니다. 대구국제공항은 저가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 대구에서 삿포로와 사가로 향하는 노선을 올해 신규 취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노선은 지난달 31일부터 운행에 들어갔고 삿포로행은 주 7회, 사가행은 주 4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천군이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 농작업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농촌 여성들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증후군인 농부증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군은 읍면별로 우수한 여성 농업인으로 추천받은 56명에게 태양광 자가충전식 전동 분무기 20대와 다용도 작업대 36대를 지원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시작합니다. 예천군 의회 사태 이후 지방의회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구 수성구 의회가 지역의회 최초로 해외 연수로 부르는 공무국외 출장 보고회를 열었고 지방의원의 갑질을 금지하고 또 사적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방안도 강화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런 조치와 또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경북대 겸임교수인 김정무 법학 박사 또 백경렬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해외 연수 외유 논란 없애겠다는 수성구 의회 얘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역의회 최초로 지금 공무국외 출장 보고회를 열어서 작년 싱가포르 연수 구정 접목 방안 등을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수성구 의회가 대구 경북 의회로는 처음으로 흔히 해외 연수라고 부르죠. 네. 공무국외 출장 보고회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네. 이번 보고회는 수성구 의원 19명이 지난해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한 연수 결과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네. 구정에 접목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네. 수성구 의회는 싱가포르에서 물 관리 실태를 지켜왔습니다. 또 네. 수자원 관련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관광 정책과 도시재생 등 각 분야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녀왔다고 밝혔는데요. 네. 김인섭 의장은 이번 보고회를 들어서 국외 출장 보고회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한 데 대해서 조금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더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사후 관리를 통해서 해외 연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수성구 의회가 앞장서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일은 다른 데서 터졌지만 우리는 잘 해보겠습니다라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일 텐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마나한 해외 연수 보고회였다는 그런 평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네. 한마디로 해외 연수 수성구에서 평가회 보고의 준비가 좀 부실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성구 의회에 따르면 공간이 좁아가지고 의원들을 비롯해 연수심사위원, 언론사 기자 등만 참석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설명회는 19명의 구의원만 참석하고 네. 외부 심사위원은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는데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보면은 심사위원들이 선약이 있고 개인 사정이 있고 뭐 이런저런 네. 이유를 댔다는데 처음부터 그런 준비 소홀로 저는 봅니다. 지방의원들이 해외 연수에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 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수성구 의회는 이제 지난해 말 별도 보고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해서 뭐 의도는 좋았고 계획은 좋았는데 네. 제대로 준비를 안 하다 볼 수 있는데 연수 중에 물을 일으키면서 이런 기초의회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연수 보고회 의무 개최를 지방의회에 권고하기도 해서 이번에 수성구의회에서 보고에 상당히 주목은 끌었습니다만은 네. 심사위원 불참해서 요식행위에 그쳤는데 아마도 이 연수 평가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어느 기초의회에서는 태국의 동물원을 방문하고 와서 심사 그 보고서에다가 네. 호랑이를 가까이서 보고 여러 가지 동물을 가까이서 보고 해서 체험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그 일기장에 나오는 듯한 네. 그런 걸 뭐 공식 구청의 보고서라고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로 인해서 외부 심사위원들이 그 심사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근데 저희 아들도 초등학생인데 뭐 논술이나 책 보고 독후감 쓰면은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지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학년인데 그래요. 좀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심사위원이 불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크게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대구 지역에서는 그 해외 연수 파문 이후에 그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기초의회가 예천군 의회 가이드 폭행 사태 여파로 지금 해외 연수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대구의 8개 구군 의회에 따르면 각 의회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무 국외 여행 규칙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네.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각 의회로 관련 규칙 강화를 공고하는 공문을 내려보냈기 때문인데요. 이 공문에서는 행안부의 개정 권고안이 담겼는데 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심사위원장의 민관위원 선출, 네. 또 의회 홈페이지에 국외 연수 결과 보고서 및 계획서 공개 등입니다. 또 회기 중에는 공무 국외 여행을 제한하고 부당한 공무 국외 여행의 비용은 환수 조치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요. 예천군 네. 의회가 이 경우에 포함이 되겠죠. 예. 따라서 달서구 의회가 먼저 좀 나섰는데 심사위원장의 민관위원 호선, 그러니까 민관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뽑겠다라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고요. 예. 또 부위원장의 민관위원 설출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나머지 대부분의 의회는 하지만 행안부의 권고안을 따르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기존 의원의 공무 국외 여행 규칙 중에서 지적을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심의위원 구성과 연수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공개 등인데요. 대구 지역의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의회 운영 규칙에 따라서 공무 국외 여행 심의위원회를 6명에서 8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 네. 소속 의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의원과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회 비율은 달서구와 중구, 남구, 북구, 동구, 달성군 등 대다수 6개 의회가 과반수 이상으로 규정을 했고 수성구 의회의 경우 8명 중 5명을 민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서구 의회의 경우에는 2017년 규정을 개정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심의위원을 모두 민관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규칙을 통해서 연수 계획서와 보고서를 의원이 직접 작성하도록 정해놓은 곳이 수성구 의회뿐인데요. 네. 앞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동물원을 다녔는데 좋았다,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대신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나머지 의회는 관련 내용을 규칙에다가 이게 포함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네. 또 수성구 의회는 보고서를, 나머지 7개 의회는 계획서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지만 이 규칙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건 현재 달서구 의회뿐인 것으로 네.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지금 말씀 아까
박사님 얘기해 주신 거, 그거 누가 썼는지는 좀 팩트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동물원 갔더니 좋았다. 이게 직원이 썼는지 의원이 썼는지. 근데 그 규정도 지금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네요. 아니, 형식상은 의원이 직접 쓴 걸로 돼 있죠. 근데 네. 배필 해줬을 가능성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육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어떻게 써야 되고 뭐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가이드를 저 섬세하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좀 움직일 것 같네요. 지방의회 의원들의 또 도덕성, 청렴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3곳 가운데 2곳이 청렴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이 내용도 좀 잠깐 짚어주시죠. 네, 전국 기초의회 갑질, 그다음에 공무원 폭행, 그다음에 윤리적인 일탈 행위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사건이 터지는 가운데 청렴 교육을 실시하면 조금은 더 나을까 싶어서 청렴 교육 제도가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8년 민선 7기 이후로 3곳 중 2곳은 청렴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그 한국청렴운동본부에서 전국 243개 강력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총 150곳이 청탁금지법 및 지방의회 행동강력 등 청렴교육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지역으로 보면 대구의 경우에는 9개 기초의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8곳이 청렴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동구의회 딱 한 군데만 이제 청렴교육을 실시해서 이것도 전국적으로 성적이 매우 저조한 걸로 나타나 있고 지금 현재 청년 교육을 실시하면은 지금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뭐 30살 이상 된 사람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청렴해지겠느냐? 그래서 청년 교육 이전에 청렴한 사람을 의회로 가도록 주민들이 선택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대부분 교육을 안 받았다는 건데 이게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들면 바뀌기도 어려운데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 교육조차 훈련조차 참여를 안 한 것이잖아요. 이게 생각의 틀 자체가 인지돼야 바뀌는 건데 그 인지하는 그 교육조차 청렴 교육조차 받지 않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청렴 교육은 외면하면서 해외 연수는 좀 꼬박꼬박 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권한은 다 챙겨가는 거거든요. 이 사실에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 지금 해외 연수는 다 챙겨간 거죠. 그 데이터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데이터인데요. 대구시의회하고 8개 구군이 있는데 청년 교육을 실시한 의회가 말씀하셨듯이 동구의회 한 곳뿐이었습니다. 해외 연수는 이 중에서 7곳이 다녀왔는데요. 의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청년 교육은 이른바 남의 일처럼 모른 채 하고 세금 쓰는 해외 연수는 나의 일로 여기는 열정적인 모습이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높은 이유는 매년 사실 가는데 예천군 의회 사태가 연말에 터졌습니다. 연말에 터지다 보니까 이미 다녀온 데는 다 다녀왔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인 것 같고 올해 경우는 많이 좀 달라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 의회의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초라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기초의회보다 사실 광역의회이기 때문에 뭔가 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성적표를 보면은 기초의회보다도 좀 못한 성적이 드러나는데요. 청년교육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8개 기초의회 가운데 수성구 의회를 뺀 7곳이 실시한 4대 폭력 예방 교육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폭력 예방 교육도 그렇습니다. 기초의회와 달리 대구 광역의회로서 대구의 대표성을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국가 청렴도 12에 그친 대구시의회가 더욱 더 그렇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꾸 이 얘기 반복하게 되는데 사람이 바뀌려면 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가치관, 이게 신념. 뭐 이런 것들이 바뀌려면 교육 훈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기회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건 그 기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바뀔 의지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의원 여러분들이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지방의회들이 지금 청년교육을 받지 않았는지 그 이유도 좀 궁금하네요. 그 이유가 뭐 아주 그쪽에 의회 측에서 답변한 내용 간단해요. 바빠서 못 받았다는 거. 지방의회가 교육을 하지 않은 이유가 지역 행사에 가기도 바쁘고 회기 일정도 바쁘고
그다음 새로 임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업무 파악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러는데 이지문 한국청년운동본부 이사장의 지적은 해외 연수는 가면서도 1년에 2시간 받는 거 그거 못 받는다는 것은 하나 핑계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 상당히 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들이 매년 1회 2시간씩 청탁금지법 교육을 포함한 청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처벌을 하지 않으니까 이 안 받는 사태가 나는 네, 거죠. 네. 3월 25일 개정된 지방의회 행동강령에서 그래서 조금 강화된 내용을 했죠. 지방의원들의 직무 관련 활동 제한과 겸직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더 강하게 규제를 했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더 이는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받지 않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 연수 과정을 매월 2회 이상 운영한다고 또 새로운 교육 제도를 내놨는데요. 네. 지방의원들의 청렴제 교육도 뭐 열심히 참가해야 되겠지만은 문제는 의식의 문제입니다. 네. 지방의원들이 청렴을 자기 마음에 붙들고 있다면은 교육 이런 거 있으면 빨리 가죠. 네. 예를 들면 뭐 기독교 신자나 불교 신자들도 예수님 부처님 말씀 정말 그리우면 절에 교회 스스로 쫓아갑니다. 네, 오락하지 네. 않아도. 그러면 네. 싫으면 오락해도 안 가는 네, 것처럼 네. 이 교육의 문제도 의식의 네. 문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네. 의식의 문제. 의식의 문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지금 이제 종교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이제 청년교육 얘기를 계속했는데 인권교육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천군 의회 가이드 폭행의 막말을 비롯해서 지금 여성 장애인 비하, 뭐 지방의원들의 각종 추태가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지방의회 의원들은 잘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에 대구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처음 열었는데 이 역시 좀 참여율이 낮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천군 의회 사태가 보여준 거는 의원들의 어떤 함량 미달인 그 자격이라든가 좀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인권을 중시하는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터진 사태다. 이런 시각이 많았거든요. 네. 사실 뭐 좀 불행한 사건이긴 했지만 언제 터져도 터질 거였다라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인권 교육을 지역에서 시켜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이걸 외면하고 있었는데요. 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 인권사무소가 지난 1월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대구시 경북도 의회 그리고 지역의 각 지초의회 총 다 합치면 33개가 됩니다. 네. 인권교육 참여 의사를 물었는데 수성구와 경산시 의회 두 곳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수성구 의회는 지난 2월에 연수를 진행했고 경산시 의회는 3월에 연수가 진행됐는데요. 네. 다만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인권사무소가 3월에도 교육 신청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논란이 처음 됐었던 예천군 의회가 신청을 했고 네. 청도와 구미시 의회 그리고 대구와 대구 동구 서구 이렇게 총 5곳이 추가로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을 예정인데요. 인권교육을 사실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네. 의무적으로 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없는데요. 네. 하지만 인권에 대해서 인권을 뭔가 정치적인 논리로 보고 뭔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과 동의어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인권이라는 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지켜야 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회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좀 불편한 마음을 내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예천군 의회 해외 연수 추체로 인해서 지방의회 연수 포기가 잇따르고 있지만 의원들이 반성하고 있다. 뭐 이런 정정성은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교육 신청을 봤을 때 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네요. 네,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크고 작은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지방의회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른바 지방의원이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필요성이 제기됐던 겸직 금지 조항만 좀 쏙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게 25일 행동 강령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네. 지방의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고 네. 또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업체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이른바 갑질 네. 행위도 금지됐죠. 그런데 이제 점검 결과 대구의 경우 달성군 의회 한 개만 이행을 완료했고 예. 동구의회 같은 경우 일부 이행했고 나머지 저는 다 모든 구의회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경북은 경주시 의회와 울릉군 의회 2개만 이행하고 나머지 이 22개 기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이제 겸직 금지 조항 여기 이제 가장 핵심인데 지방의회란 것은 이 공무원들이 행정관청이 기관이 뭐 어떤 사업을 집행하면 그것을 뭐 무슨 부패가 없느냐를 감시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임무란 말이죠. 지방의원이. 네. 그런데 그래서 감시해야 될 지방의원이 자기가 사업체를 차려가지고 그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자기 가족 이름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가족과 특수관계인 이런 것을 반드시 이제 금지 조항과 함께 같이 신고를 하도록 강제 규정을 이제 신설해야 이 효력이 정당화되고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겸직 또 인권, 청렴 이게 다 연결고리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뭐 행동강령은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뭐 이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겸직 업종과의 뭐 이해상충이나 또 영리에 휘말릴 때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그런 폐해가 심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그 겸직 관련해서 신고를 강화하고 좀 공개하라 이렇게 권고한 게 3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하지만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울산과 광원도 의회 두 곳만 공개를 하고 있고 기초의회 중에서는 전국에서 39곳만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전국의 광역과 기초의회, 기초지방의회 10곳 중 8곳이 소속 의원들의 겸직 금지 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권고 규정에 그쳤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현행 지방자치법을 보면 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허용하면서 국회의원과 또 선거관리위원, 공무원 등 9개 직종만 겸직을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핑계로 자신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위한 영리행위를 한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거든요. 의원들이 이제 되고 나면은 뭐 가족 명의로 뭔가 좀 명의를 바꿔서 사업체를 넘긴다든가 뭐 이렇게 되고 본인은 그쪽 관련된 위원장을 맡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에는 미희행 기초의회 수가 21개에 달해서 서울 24개, 전남 21개 등과 함께 상위권에 부끄러운 상위권을 차지했는데요. 아울러 겸직 신고 내용 점검과 겸직 현황 공개 등 핵심적인 과제 이행률도 좀 낮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 제도 개선 이행을 재차로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지방의회 의원이 스스로 청렴성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마련은 됐습니다. 하지만 속을 열어보니까 아직도 지방의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눈속임으로 언제까지 체질 개선을 미룰 것인지 지역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대형 산불 위험이 더 커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하늘도 맑고 햇살도 좋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꽃샘추위도 서서히 물러날 기세인데요.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18도까지 기온이 치솟겠습니다. 대기가 점차 더 건조해지고 있어서 화재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 화재 위험이 큰데요.
대형 화재는 물론 시설물 관리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 함께 보시죠. 당분간 하늘은 맑겠고요.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미세먼지도 없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한낮에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점차 더 온화한 날씨에 봄 기운 느끼기에 참 좋겠는데요. 당분간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일요일 전국에 단비가 내리며 건조함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